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양상, 특히 코스닥의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특히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 관련주는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관련주는 약간 급락하는 양상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들은 그때그때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또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해나 착각일 수 있다. 이러한 기회에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럴 때에는 내가 보유한 종목 한 30% 정도는 한번 매도를 해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저만의 경험치, 그것은 또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 한 30% 정도는 매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매도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규장이 끝나면 시간의 단일가가 이어집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마다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한가를 칠 수도 있고 플러스 5, 플러스 1 또는 뭐 보합, 마이너스 5 또는 뭐 하한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떤 종목들은 조금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 먼저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정말 대형 호재가 떴다. 당연히 그러면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량을 매각하기보다는 한 30%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때 안 팔았다면 다음날 아침 9시에서 9시 20분 요때 아주 급등한다면 또 매도 여부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단일가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태원물산 16,000주,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12,000주. 그러나 이제 이게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고 사실은 이제 호가가 있고 매도 호가도 있고 매수 호가도 있으면 그렇습니다만 둘 다 일단 매도 호가를 뚫었어요. 그러면 매도 없는 상한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여기 맨 밑에 보면 이제 TPC 글로벌이라고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원물산, 메디포스트, TPC 글로벌 이런 종목이 다음 장을 개장하는 10월 4일 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10월 4일 수요일 날 과연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어땠느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거의 뭐 남아토건, 범해양건영, 국영 GNM, 서원, 남선 알미늄, 남성, 남아산업,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남아토건의 일봉입니다. 어쨌거나 주가는 여기서 스타팅해서 음봉이니까 어쨌거나 고점 찍고 곧바로 쭉 빠졌다가 아마 여기서 끝나는 이런 형국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도 종가에는 플러스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날 상한가에서 플러스 10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은 또 언제 팔았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5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아토건의 5분봉이에요. 아침에 그냥 뻥 떴죠? 뻥 떴다가 플러스 22까지 갔다가 5분, 10분에서 거의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사실상 20분에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때 매도를 했었어야만 한다. 이때만 팔았다 하더라도 그죠? 플러스 10%가 충분히 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쳤을 때 30% 팔고 나머지를 아침 9시에서 9시 20분에
전략 한번 매도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범양건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마이너스 4%. 그럼 상한가 플러스 10%에 팔았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치고 다음 날 언제 팔았어야 되나? 항상 5분봉. 자, 그럼 5분봉 보시면 아침에 껑충 뛰었다가 여기서 스타팅 윗꼬리 달고 바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5분, 10분 안에 통상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이죠, 여러분. 확률. 정답이라기보다는 확률 그런 부분들. 자,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쳤던 국영GNM. 네, 아침에 그냥 뭐 16%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그런 형국.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전날 상한가 10%에서 30%라도 팔았던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더라도 다음날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음날, 그냥 아침에 시가에서 그냥 빵 찍고, 그다음부터는 떨어졌 내려오죠. 예, 그러면은 약간 이제 못 팔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익절에 대한 기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영 GNM. 자, 여러분 다음은 서원입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한가로 간 그런 케이스. 아침에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좀 빠졌다가 상한가로 말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오히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렇게 많이 뜨질 않았어요. 이렇게 떴다가 오히려 빠졌다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 한번 물량 뺐고 다시 한번 딱 상한가 가버리는 그러한 형국.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 얘를 계속 들어보는 거잖아요. 네. 자, 다음은 남선 알루미늄, 일봉.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찍고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끝나는. 그래서 장대 음봉. 다음 날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플러스 5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 플러스 10에서 30% 정도 팔았다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았겠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좀 그렇다면 언제? 다음 날 오히려 아침에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잘 파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를 친다면 그때 30%, 나머지 70%는 통상 아침 9시에서 9시 5분 정도에서 마지막을 던지면 오히려 좀 잘 맞았던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전에 있었던 시간의 단일가도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보고 통상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니까 국제약품, 거의 상한가, KPM테크, 신풍제약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음날 아침에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였나 중요하죠?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지금 뭐 플러스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날 시간의 상한가에서 팔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 하는 거잖아요. 자, 최하경은 다음 날 아침에 그죠? 역시 9시 5분대에서 또는 10분대에서 고점에서 잘 팔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에서 30, 다음 날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나머지 70%를 전량 매도하는 전략은 어떨까? 그렇게 한번 보는 거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자, 여러분, KPM테크 역시 일봉 보면은 고점에서 그냥 곧바로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럼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10에 팔았다면 오히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6%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일부분 파는 것도 아니라면 아침에 여기는 이제 5분. 결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보니까 차라리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서 한 30% 팔고 나머지를 다음날 아침 9시 5분 사이에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전량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봉이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끝나는 이런 형국. 전날 시간에 단일가 상한가 10에서 팔았더라면 지금 뭐 거의 보합이니까 상당히 좋았겠다. 그런 생각. 다만 이제 아침에 어땠을까? 아침에는 뭐 거의 11% 정도, 그죠? 아주 많이 뜨진 않았고 어쨌거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아이디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 많은 분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치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좋죠. 다음 날에도 그냥 계속 지켜보면 또 다음 날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전에서 보니까 통상 다음 날 아침 9시에서 9시 5분, 10분 사이에 거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한 8, 90% 이상은 되더라. 저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살만한 주식들은 많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치면 30% 매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서 9시 10분에 전량을 매도하는 전략도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어떨까라고 하는 점. 그것은 또 저로서도 많은 경험과 저만의 어떤 노하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냥 좋아했다가 다음날 급등했다가 떨어지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장대 음봉은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잘 매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익절에 대한 기준 잘 오면 또 잘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요. 늘 여러분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 4일 수요일 날 개강하는데 그때 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급등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